순열이랑 기본 조합을 배웠어요. 맞죠? 여기다 플러스 해서 뭘 배웠어요? 제일 앞에 경우의 수 해가지고 숫자 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나요? 제일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 해가지고 고1 때 방법 배웠는데 여기에 있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빠짐없이 중복 없이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게 우리는 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때 방법적으로 크게 뭐 있고요?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케이스 분류를 하면 케이스 분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뭐 더하기다 해야 되는 거 맞니? 자, 예를 들어서 뭐 빨간 돌 3개랑 노란 돌이 뭐 10개가 있는데 그때 빨간 돌은 다 이웃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맞나요? 우리는 다 이웃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묶어가지고 해야 되나요? 얘네들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얘가 다 이웃해야 돼. 묶어서 한 덩어리로? 그럼 몇 가지 방법 나와요? 11팩? 잘 생각해야 돼.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순열, 조합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항상 서로 다른 것들끼리만 장난쳐요. NCR, NPR, NHR, MPR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맞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R개를 뽑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은 허락하되 순서 없이 뽑고 서로 다른 N개에서 뭐예요? 순서,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는 있게끔 되겠습니까? 다 서로 다른 N개인데 얘네들이 구분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하는 방법과 뭐 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되겠니? 이딴 녀석들이 전부 다 경우의 수 문제들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색칠하기도 뭐예요? 단순한 경우의 수 문제예요. 됐어요?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 수능 범위가 뭐예요? 원순열부터입니다. 맞나? 자, 원순열 여러 가지 것이 있는 순열 맞나? 그 다음에 중복순열, 중복조합이에요. 됐어요? 단순한 컨비네이션의 이런 문제들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단독으로 항상 섞여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경우의 수인데 그거를 우리는 일일이 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하기 위해서 뭐 수용도를 쓰든 세 번째 뭘 하든 표를 그리든 네 번째 순서쌍을 하든 됐습니까? 뭐 이딴 것들이 다 나오고 그러고 나서 뭘 배웠어요? 순열과 조합을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순서가 있냐 없냐. 누구 기준에? 우리 기준에. 문제 푸는 기준에.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5명이 있는데 5명이 사람이 있어요. 키가 다 달라요. 얘 키는 150이고 얘 키는 160이고 얘는 170이고 얘는 180이고 얘는 190이에요. 내가 3명을 뽑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5 컨비네이션 3이에요. 3명을 뽑는 거예요. 맞죠? 자, 3명을 뽑아서 나열합니다. 어떻게 돼요? 5P3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 내가 3명을 뽑는데 키 순서대로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C3이죠. 맞죠? 자, 뽑고 순서대로 세우기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순서가 이미 뭐해진 거야? 정해진 거야. 그럼 나는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써야 돼요? 컨비네이션 써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둘 다 뽑기를 하는데 문제 푸는 우리 기준에 내가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지 되겠습니까? 얘 두 개의 구분이 먼저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운 좋게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간단하게 되고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의 개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같은 것이 나오는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밖에 없어요. 알겠죠? 옛날에는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다른 접시에 담는 거, 서로 다른 과일을 같은 접시에 담는 거, 서로 같은 과일을 다른 접시에 담는 거, 같은 과일을 또 같은 접시에 담는 거. 이렇게 문제가 세분화돼서 나왔었단 말이야. 그게 다 빠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문제를 너희들이 뭐 수능 마플이나 이런 문제를 찾아서 풀 때 여러분들에게 해당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좀 조심하고 필요 없는 거. 저번에 너 갖고 왔던 문제 맞지? 어떻게 보면 행렬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섞이니까 여러 문제 풀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갖고 와요. 알겠죠? 쌤이 얘기해 줄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순열은 뽑아서 뭐까지 하는 거? 나열까지 하는 거. 순서 우리가 고려해야 돼. 조합은 뭐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뭐 개념 생각할 때 우리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뭐? 색칠하는 거. 색칠하는 게 제일 더럽고 복잡합니다. 색칠만 잘하면 웬만한 문제든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 수 있고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확통에 있는 문제들은 21번, 29번, 30번으로 안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 말은즉슨 우리가 센 한 것만 혹은 RPM 한 것만 전체 문제를 싸그리 다 잘 풀어도 우리는 다 확통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통에서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풀고 이제 확통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은 갖고 와요. 쌤이 또 평일에 또 개념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해줄 테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이제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원순열이 나와요. 자, 원순열을 가지고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원순열을 가지고 다각형 순열까지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순열은 어떻게 풀죠? 자, 우리는 만약에 n개를 원형에 배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n-1팩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가르칠 때 이걸 어떻게? n팩을 해놓고 같은 것이 몇 개 있으니까 n개 나오니까 나누기 n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자, 여기 n개 중에 한 개를 먼저 배열해요. 그러고 나면 얘는 더 이상 원순열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한 개를 아무거나 n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있다 없다? 없다. 순서 상관없으니까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이고 나머지 몇 개? n-1를 이제 원순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직선 순열이 되는 거니까 그냥 순열이 되는 거니까 얼마? n-1팩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답지마다 풀이 방법이 다 달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책도 마찬가지인데 집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거란 말이야. 여러 명이 풀이를 한 거니까 똑같은 문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이 다 달라요. 답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은 뭐 아주 쉬워요. 되겠니? 자, 근데 이 원을 뭘로 바꿔요? 이제 일단 다각형으로 바꿔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얘예요. 그래서 나는 얘 위주로 많이 풀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6명이 있는데 6명을 이렇게 다각형으로 배열하는 방법과 6명을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차이를 한번 둡시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원래 직선이라 생각해서 6팩을 하고요. 맞죠? 똑같은 개수가 몇 개씩 나오니까? 6개씩 나오니까 나누기 얼마? 6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원형으로 생각하고 6팩에 나누기 6을 해놓고요. 근데 실제로 얘를 배열하면 A, B, C, D 앉는 방법이 맞나? 여기가 A가 시작해서 돌아가는 방법과 여기가 A 시작해서 돌아가는 방법과 여기 A 시작하면 돌리면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얘 제외하고 다른 방법이 몇 개 있어요? 3가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 다시? 3 이렇게 하는 방법. 되겠습니까? 나는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 익숙하면 그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페이지 19 쪽의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럼 우리 9번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접시 5개를 식탁에 두고 놓는다. 6번이니까 3점짜리잖아요. 맞죠? 완전 쉬운 문제잖아. 맞지? 그럼 얘는 서로 다른 5개. 우리는 순열에 항상 뭐 해야 돼요? 다 다른 걸 놔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 5팩 나누기 5. 그럼 결국 4팩이잖아요. 맞죠? 다음 몇 번? 4번. 되겠니? 자, 10번도 마찬가지고 11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웃하는 거예요. 자, 이웃하는 문제는 항상 어떻게 풀죠? 금마를 한 덩어리로 묶고 나중에 금마가 다시 배열되는 걸 만들어냅니다. 되겠습니까? 마주 본다도 마찬가지고요. 맞죠? 자, 우리는 원순열에서 한 개든 두 개든 배열하고 나면 금마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배열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4개를 배웠는데 여기 식탁이 아니고 여기도 사람이 한 명 앉아. 내가 여기 한 명 놓고 나면 나머지 4개는 여전히 뭐예요? 원순열입니다. 알겠습니까? 혹시나 뒤에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이제 14번 문제를 이제 풀 건데 별표 몇 개? 3개짜리잖아요. 맞죠? 되게 오래된 문제긴 한데 이 문제가 애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이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1번 일단 별표 하나짜리지만 우리 처음이니까 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5명이 이제 원래 탁자에 5개 의자가 있는데 1학년이 2명이고 2학년이 2명이고 3학년이 1명인데 자, 앉는데 1학년 2명이 뭐 해야 된다고?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나머지는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몇 학년 이웃한다고? 1학년 2명. 자, 1학년 A, B 2명이 한 세트가 되고 나머지 몇 명?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 4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다? 원순열에 배열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4팩 나누기 얼마? 4. 근데 얘네들이 자리 뭐 하는 방법 있어? 바꾸는 방법. 그럼 곱하기 얼마? 2. 그럼 서로 다른 거 되겠으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12번. 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13번, 14번 둘 다 별표 치세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13번을 더 많이 틀립니다. 문제 주고 야 이거 풀어봐 그러면 13번을 더 많이 틀려요. 자,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13번 한번 풀어봐요. 자, 현지가 답을 바로 맞췄어요. 맞죠? 답 바로 맞췄잖아? 현지 어떻게 풀었어요? 제가 문제 답을 이해한지 그냥 못치라는 거예요. 여기 색칠 못해요. 중복된 두 개는 근데 저 그냥 중복된 걸 생각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한 칸 먼저 고정해놓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2 곱하기 3팩 2 곱하기 3팩? 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자, 10이 나오는 사람? 주홍 어떻게 풀었어? 저는 4팩에서 1을 나눴어요. 왜 1을 나눴죠? 어떠한 색깔을 칠했을 때 그 반대편 돌리면 그 반대편 칠했을 때랑 돌리는 거 똑같으니까 1을 나눴어요. 자, 우리가 이거 원순열로 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맞죠? 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A, B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빈칸이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럼 얘는 우리는 4팩 나누기 얼마? 4 이렇게. 왜냐면 이 4칸을 칠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 여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좋아요. 이렇게 색칠한 거랑 되겠습니까? 혹은 어떻게랑? 색깔을 여기에 빨주 노초 칠하는 거랑 맞나요? 같은지 다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겹쳐지나? 만약에 내가 여기에 빨주 노초를 칠한 거랑 회전을 하면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왜냐면 얘 색깔이 다 AAA라면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얘 색깔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가 몇 개 생겨요? 2개 더 생겨요. 전부 다. 되겠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좀 간단해질라나?
여러분들이 작게 그림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원래 그림을 하나 그리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저 색깔을 하나씩 이동시켜서 회전해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뭐 해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린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했으니까 전부 다 4팩에서 그냥 답 6가지라고 해서 애들이 제일 많이 6가지 요것만 해서 6가지라고 제일 많이 쓰거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문제가 봐봐요. 얘 몇 번에 있어요? 20번이에요. 우리 번호도 봐야 돼요. 20번이면 너무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우리 뭐 시험 치는 준비를 하는 거니까. 되겠니? 그래서 다른 종류 2가지 생긴다는 거.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4번 한번 풀어봐요. 14번 문제 조금 더러워요. 한번 풀어봐. 자, 우리 고석진님이 제일 빨리 풀었으니까. 석진아, 어떻게 답이 나왔어? 그냥 프로펠러에 먼저 색을 다 칠하면 결국에는 어차피 따로 칠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거랑 프로펠러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굳이 프로펠러에서 색깔을 4개 그럼 못 칠한다는 거니까 2개를 처음부터 이렇게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로펠러에 먼저 하나를 칠하고 가운데 하나 칠하고 나머지 색깔을 그렇게 풀었어요. 지금 여기에 색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색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칠 여기에 몇 가지? 2가지씩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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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2가지지? 얘랑만 다르면 되는데? 지금 잘못 푸셨어요. 자, 지금 석진이가 푼 거는 이런 문제죠? 맞니?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쌤이 그러면 이거랑 혹시나 좀 이따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2개 문제가 분명히 뭐예요? 다르죠, 맞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 색깔에 따라서 얘 2 색깔에 따라서 얘 들어가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지금 석진이 이 방법으로 푸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이미 뭐 기출문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정형화된 문제거든. 쌤도 다른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빡 꽂혀가지고 잘 안 되던데 일단 우리는 뭐부터 결정해야 되냐면 색을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색깔이 최대 몇 가지까지? 4가지. 최소 몇 개? 2개. 그러면 나는 색을 2가지 쓰는 경우와 색을 3가지, 색을 4가지 쓰는 경우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색을 2가지 쓰는 경우면 일단 색 선택 4 콤비네이션 얼마? 2. 색깔 4가지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빨간색하고 주황색을 생각했다고 하면 얘 빨간색이고 나머지 전부 다 뭐? 주황색하고 얘 주황색 얘 전부 다 뭐? 빨간색인 거. 몇 가지 방법? 2가지 방법. 방법적인 걸 이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사실은 2팩이라고 쓰셔야 돼요. 됐죠? 그럼 얘 답 얼마예요? 요거는 계산하면? 12 이렇게. 자, 그럼 색깔 3가지 사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색깔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4 콤비네이션 얼마? 3 곱하기. 그럼 내가 색깔을 만약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칠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일단 여기에 대가리에 먼저 색칠을 해야 되잖아, 맞지?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을 색칠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영역이 다 떨어져 있는 거니까 색깔하는 방법이 어떻게? 자, 전부 다 빨간색이 아니고 주황색, 노란색 칠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 여기 노 이것도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노도 되고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황색끼리 서로 뭐 하는 거? 마주 보는 거. 자, 선생님이 색칠할 때 일단 3가지 색깔 할 때 반대되는 것도 있겠죠, 맞죠? 당연하게. 그럼 얘 색칠했고, 그럼 또 다른 2개를 색칠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없잖아. 그럼 마지막에 색칠하는 게 뭐? 지금 노
주. 이렇게 몇 가지 방법? 네 가지 방법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4. 맞니? 자, 얘는 뭐 헤드 부분 됐습니까? 여기 중앙 부분을 색칠하는 방법이고 그때 날개를 색칠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48. 자, 4개의 색깔 중에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44입니다. 똑같이 주황색을 색칠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자, 3가지는 주황색을 색칠해요. 맞네. 4가지네. 4가지. 이제 우리 제일 어려운 거 뭐 해야 돼? 날개 색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날개는 어떻게 색칠해야 돼요, 이제? 일단 날개의 색깔 몇 개 써야 돼요? 3개 써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 중에 3가지 색 중에 2개는 뭐 해야 돼? 같은 색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는 같은 색을 먼저 결정합시다. 어떻게? 31. 그러면 2개 칠하는 색깔을 결정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주황색 2개 칠하고 노란색 하나랑 초록색을 칠하는 방법을 생각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주황색을 붙이면 뭐? 노초. 얘랑 다른 거죠? 주에 뭐? 초노가 분명히 뭐 한 거예요? 달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있어? 주황색을 이제 떨어뜨리면 노초인데 얘네 둘이 바꾸는 거 어차피 회전하면 똑같은 거니까 다른 종류 몇 개 있어요? 곱하기 3가지 되겠습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36. 그럼 더하면 답 얼마예요? 96 맞아? 되겠습니까? 자, 색칠하는 문제 나올 때 항상 색깔 결정하는 거. 그리고 이 문제가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리고 문제 보면 알겠지만 가장 최근의 문제들은 정말 쉬운 거밖에 안 나왔죠. 맞죠? 옛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고요. 최근 문제 좀 쉬웠으니까. 확통 문제는 뭐 거의 다 쉽고 조금 어려울 만한 게 뭐? 어디에서 어렵게 나와요? 색칠하기 어렵게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빈칸 채우는 문제. 빈칸 채우는 문제 컨비네이션으로 나와요. 뭐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하는 문제. 자, 그 다음 22쪽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얘가 중복 순열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중복 순열인지 아닌지 구분이 다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사실 2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뭐 할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17번 하나만 생각할게요. 4자리 자연수가 얼마가 돼야 돼? 5의 배수.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죠. 중복을 허락하여. 맞습니까? 그러면 4자리 자연수니까 얘는 또 순서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맨 끝자리가 뭐면 돼요? 무조건 5이면 되는 거니까 앞에 몇 가지? 5가지. 1000의 자리 5가지, 100의 자리 5가지, 10의 자리 5가지니까 5의 몇 승? 3승.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1번 문제 쉬운 거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A, B, C 문자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일렬로 나타낼 때 A가 몇 번 이상? 2번 이상. 그럼 2번 이상 나오는 거, 3번 나오는 거, 4번 나오는 거니까 반대는? 1번 나오거나 안 나오는 거나.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쓰는 게 편해요? 여사건 쓰는 게 편하죠. 맞죠? 자, 여사건 쓰는 거. 자, 여사건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자, A, B, C 3명이 이웃한다. 여사건은? 그게 제일 조심해야 돼요. 2명은 떨어지고 2명은 붙어있고 1명 떨어지는 것도 여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명 이웃한다의 반대가 3명 모두 떨어져 있다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사건 할 때 얘만 조심하면 돼요. 얘 아니에요. 여사건 반대가. 2명은 붙어있고 1명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얘의 반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건 2명 합쳐지고 1명만 따로 있는 거. 얘랑 얘 다 포함되는 거니까. 되겠어? 그거 조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같은 문제가 이제,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수의 분할이나 집합의 분할 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23번도 쉬워요. 안 할게요. 야,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교육청, 가형, 이산, 26번 이렇게 돼 있는 문제 있잖아. 맞지? 옛날에 지금 내년처럼 이렇게 약간 선택하는 때가 있었거든. 미적을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하거나, 확통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유형이 있었는데, 그때 이산수학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나왔던 문제인데, 그 다음 뭐 별로. 24번 한번 볼게요. 자, 24번 볼게요. 자, 함수. 문제. 자, 쌤하고 설명 한번 듣고 한번 합시다. 자, 1, 2, 3, 4, 5. 1, 2, 3, 4, 5. 아니, 쌤이 문제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 두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 세 번째. x1, x2이면 fx1은 fx2이다. 이 문제랑 네 번째 얘는 똑같은데 fx1이면 fx2는 같을 수도 있다까지. 요 네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거는 그걸 우리는 뭐 이용해야 돼요? 사실은 중복순열 이용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1대1 대응의 개수는 5팩. 5P 오니까 얘는 뭐? 순열 쓰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얘는 X가 정해지면 Y도 정해지는 거니까 얘는 뭐 쓰셔야 되고요? 조합 쓰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네, 중복조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구분이 돼야지 그 밑에 거. 자, 그럼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X가 1, 2, 3, 4, 5, 6인데 조건이 F3은 얼마고요? 짝수고요. 그럼 짝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3이 2에 갈 수도 있고 4에 갈 수도 있고 6에 갈 수도 있다. 케이스 분류하고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X가 3보다 작으면 F1이나 F2는 F3보다 작은데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고요. 맞죠? 겹쳐도 되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잖아. 맞지? 그러면 그 작은 데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중복순열 되는 거죠. 맞죠? 이해되는 겁니까? 되나? 그 다음에 다도 마찬가지. X가 3보다 크면 4, 5, 6이겠죠? F4, F5, F6은 F3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뭐? 중복순열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케이스 분류 어떻게 해야 된다고? F3이 2거나 4거나 6이거나 1, 2, 3 정해놓고 문제 풀면 돼요.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 이거 지우고 바로 해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핑크색으로 색칠할게요. F3이 얼마예요? 2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1과 2는 무조건 어디에 가야 돼? 1에 다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곱하기. 그 다음 4, 5, 6은 여기서 아무 때나 가면 되죠. 맞죠? 그럼 4의 몇 승? 3승. 맞나요? 왜 아니에요? 맞잖아요. 4의 3승이에요? 수가 다 틀린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 F3이 4에 가는 경우는 자, 1, 2가 어디 가야 돼? 1, 2, 3 중에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3의 2승이야? 2의 3승이야? 헷갈리면 얘가 몇 가지? 세 가지. 얘가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3의 2승 곱하기. 그럼 얘 4, 5, 6은 어디 가야 돼? 5, 6 가야 돼. 두 가지니까 얘는 2의 몇 승? 3승.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F3이 6이면 F3이 6에 갔어. 그럼 얘네들은 여기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얘가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있어 없어? 없어. 얘네 둘이 더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함수 구별하는 거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섞여서 나올 거니까. 되겠니? 창민아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말 그대로 순열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 A, B, C, D, E 5개 배열하는 방법이 얼마라고요? 5팩. 우리 단순하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A, B, C, D를 내 마음대로 뭐 B, A, D, C, E라고 이렇게 배열했다고 칠게. 근데 내가 만약에 변덕이 나서 B 자리에 A를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원래 있던 A, B 얘네 둘이 자리 바꾼 거 D, C, E랑 얘가 뭐해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케이스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이해됩니까? 즉 얘네 둘만 같아지고 나머지 같은 건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 그러면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 2팩. 왜냐면 A, B 배열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결국 A와 B 자리는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5개 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5개 중에 A와 B 들어갈 자리 똑같은 A와 A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5개 중에 자리 몇 개? 2개를 먼저 결정하고 되겠어요? 나머지를 뭐 하는 거야? 배열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되니? 얘랑 얘랑 뭐예요? 같아요. 오케이? 되겠니? 이게 우리 2학년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1학년 이렇게 배우거든. 1학년도 이게 나와요. 그럼 1학년 이렇게 배우고 2학년 이렇게 배우는데 답지는 어느 게 나올지 몰라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둘 다 생각하는 거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같은 것들을 넣을 자리를 먼저 뭐하고? 넣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하자? 배열하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대로 문제를 푸셔도 무방합니다. 되겠습니까? 똑같은 것들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31번 잠깐 봐봐요. 자, 31번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다 있는데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놔라고. 그럼 순서가 미리 뭐 한 거야? 정해져 있어. 그럼 같은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미 문제상에서 순서를 정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럼 2하고 4는 순서가 이미 결정 난 거고. 됐습니까? 그럼 얘네 둘은 뭐 해라? 같은 문자로 봐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왜냐면 A 들어간 자리에 무조건 왼쪽에는 2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4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나? 그 다음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왼쪽부터 뭐 한다? 작은 거들. 그럼 홀수 1, 3, 5도 자리가 뭐 한 거야? 정해진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 B, B, B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숫자 얼마 남았어? 실제 6 하나 남았네요. 됐나요? 그럼 얘 배열하는 방법은 5팩에 얼마? 2팩, 3팩. 6팩에. 미안.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 나올 거예요. 자, 32번.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문제를 보면 원 수준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B 수준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2 수준을. 맞나? 그러면 우리는 국어 A와 국어 B는 이미 순서가 뭐 한 거예요? 결정 난 거고요. 나머지 과목들도 결정 난 거니까 얼마? 전체 6팩에 나누기 2팩, 2팩, 2팩 이렇게 해야 돼요. 됐니? 이거 비슷한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캔 음료수를 먹는데 캔을 따는 과정을 A, 마시는 과정을 B, 버리는 과정을 C 이렇게 해서 음료수 종류 2개 이렇게 갖고 나온 적도 있거든? 다 똑같은 문제예요. 왜냐면 먹으려 그러면 뭐 그러면 또 애새끼들이 선생님 지금 안 먹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막 헛소리를 하는데 그딴 문제들은 아니니까. 알겠지? 똑같은 거여서 33번은 별 2개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요. 별로 어렵지 않고. 자,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건데
34번 한번 볼게요. 지금 A 문자 3개 있고요. B 문자 2개 있고요. C 하나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몇 개를 뽑으라고? 4개를 뽑으라고. 그럼 4개를 뽑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맞죠? 내가 A 3개 뽑고 C 하나 뽑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맞니? 혹은 A 2개 뽑고 B 하나 뽑고 C를 뽑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케이스를 다 뭐 해야 돼요? 나누기 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풀어보세요. 볼게요. 자, 답은 2번이랍니다. 2번 안 나온 사람 손.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문자가 같은 게 3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BB 있고, C 있는데, 내가 4개를 뽑는 방법을 잘 뽑아야 돼. 맞죠? 3개 다 똑같이 A 뽑고, B 이렇게 뽑거나, 3개 같은 것이 있고, C 뽑거나, 맞습니까? 그 다음, 내가 뽑을 때 같은 게 2개 있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A, B.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종류를 2 종류로 한정해서 지금 내가 문제 푼 거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종류 2개 쓰거나, 종류 몇 개 쓰거나, 3개 쓰거나, 더 크게 케이스 분류를 해놓으면 편합니다. 됐습니까? 내가 종류 2개를 쓰는 방법, 이거 방법 말고 또 있어요? 더 이상 없죠. 맞죠? 얘들아, 맞니? 자, 케이스 분류를 2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다시 또 나눌 수도 있는 거니까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문자의 종류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종류 2개 쓰거나 종류 몇 개 쓰거나 3개 쓰거나. 그럼 종류 2개 쓰면 얘네들 각각 이렇게 분류가 될 것이고. 맞나요? 그럼 종류 3개 쓰면 어떻게? AA, BC가 되거나 혹은 BB, AC가 되거나. 또 다른 방법 있어 없어? CC는 안 되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얼마? 4. 얘도 얼마? 4.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하면 얘는 얼마? 6. 그럼 얘는 4팩 나누기 얼마? 2팩 하는 거니까 얘는 12. 그럼 얘도 1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다 더하면 답이에요. 되겠어요? 자, 적절한 케이스 분류가 중요합니다. 되겠니? 그리고 38번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려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39번 지금 풀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가 선생님 아까 자꾸 얘기했지만 집합의 분할하고 자연수의 분할 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풀지 않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사탕 몇 개를? 5개를. 자, 사탕 5개를 몇 명에게 나눠줘요? 3명에게 나눠줘요. 방법이 몇 가지예요? 한 개, 3개 주는 방법이 있고, 혹은 한 개, 2개 나눠주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한 개, 3개인데, 같은 사탕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나누는 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되냐면, 도대체 사람 3명이 있으면 그 3명 중에 누가 3개짜리를 받을 건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사탕을 나누어 주는, 사탕을 이렇게 분할해서, 그럼 분할의 방법은 몇 가지라고?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람에게 주는 분배가 몇 가지 방법이에요? 3가지예요. A 새끼 3명 있으면 A, B, C라고 하면 A가 3개, B가 3개, C가 3개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주고 나면 여기까지 사탕이에요. 초콜릿은 어떻게 준다고요? 사탕 하나 받은 애들한테 준다고 돼 있잖아. 맞지? 3개 받은 애는 안 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초콜릿도 최소 몇 개? 1개 이상은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A, B에게 초콜릿을 주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A, B에게 주는 방법이 1개, 4개. 맞나요? 그 다음에 2개, 3개. 그럼 3개, 4개, 3개, 2개. 이해되나요? 선생님 그냥 공식 하나도 안 쓰고 아직 나오는 공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몇 가지 방법? 4가지 방법.
그러면 1 곱하기 3 곱하기 초콜릿까지 몇 가지 방법? 4가지 방법. 총 몇 가지? 12가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그럼 사탕을 분배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분할 1가지 방법일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초콜릿 다 받아야 되겠죠. 맞죠? 그럼 몇 가지 방법? 1가지 방법. 총 몇 가지? 3가지. 그럼 답은 몇 가지? 15가지. 답 맞니? 답 맞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할 수 있겠니? 자, 우리가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자, 사탕을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한 개, 3개로 만드는 게 방법이 몇 가지라고? 1가지 방법이에요. 왜냐면 구분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사탕이 구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가지 방법이고, 나누어 놓고 한 개, 3개로. 그런 다음에 그말을 사탕을 주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라고? 3가지 방법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 다음에 초콜릿을 받은 사람을 이제 한 개 받은 A, B라고 하면 주는 방법이 이렇게 총 몇 가지 방법? 4가지 방법이니까. 되겠니? 자, H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사탕은 무조건 몇 개씩? 1개씩 받아야 되니까 너 말대로 3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소연아? 현지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 나누는 방법 몇 가지 방법? 1가지 방법. 만들어 놓고 1개, 2개, 2개 만들어 놓고 입말을 아들한테 주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이라고? 3가지 방법이라고. 이게 분할이 1가지, 분배가 3가지 방법.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초콜릿은 얘한테 먼저 되니까 초콜릿을 분배하는 방법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총 3가지. 그래서 15가지. 되겠니? 할 수 있겠어요? 정인 안 돼? 어디서? 되겠니? 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40번, 4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오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28번. 자, 길찾기 문제인데 사실 죽은 문제예요. 안 나와요. 알겠죠?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긴 하지만 제일 정확한 숫자로 뭐 하는 거? 적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42번 문제가 가장 최근의 문제잖아요. 2018년도 문제고. 얘들아 맞니? 그럼 얘 문제 보면 우리는 A에서 B까지 지나는데 반드시 P를 지나야 되잖아. 맞지?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어떻게? 자, 얘가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이 어떻게 구해요? 4팩 나누기 얼마? 2팩, 2팩. 왜 이렇게 하냐면 최단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둘러서 막 이렇게 못 간단 말이야. 맞지? 어찌됐든 간에 가로로 가는 걸 A의 방법이라고 하고 세로로 가는 걸 뭐의 방법? B의 방법이라고 하면 난 얘를 적절하게 배열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내가 만약에 BA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BA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길을 가는 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화 시켜서 문제를 푼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여기서 시작해서 가는 거니까 하나, 2가지, 하나 그대로 유지되고 몇 가지? 3가지, 하나 유지되고 몇 가지? 3가지. 얘네 둘이 다 하면 6가지. 이렇게 해도 답은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왼쪽의 방법보다는 오른쪽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42번처럼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풀고 답지를 반드시 읽어볼 거예요. 맞죠?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그때 뭐 대각선 선택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대각선을 잘 못 잡으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럼 가능하면 요 방식대로 문제를 푸세요.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48번이잖아. 맞지? 47번하고 두 개 한번 해볼게요. 47번, 48번 여러분 한번 풀어봐요. 자, 47번. 얘들아, 문제 보면 알겠지만, 딱 보고 더럽다 싶으면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관의 경찰 문제는 좀 더럽습니다. 근데 있는 거니까. 얘는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길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기 있는 길 아예 못 가요. 그러니까 길이 얘네들을 지우고 바깥쪽은 길이 뭐예요?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얘가 뭐하고 지우고 얘네들이 살아있는 거야. 이 상태로. 이해되니? 그럼 난 여기에 길로 가는 거니까 더하기 직접 해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가거나 혹은 여기에서 요 말을 거쳐서 요까지 가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가는 거 몇 가지?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길을 거쳐서 가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얼마? 4팩에 2팩, 2팩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5팩에 2팩, 3팩 맞니?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얘 창민이가 아까 전에 아주 잘하고 있던데 얘는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내가 요 점을 지날지 요 점을 지날지 요 점을 지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 점을 지난다고 하면 잘 봐요. 내가 여기서 출발하잖아. 요 점을 가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면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바뀌어요. 얘 안에 있는 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문제가 이렇게 핑크색 사각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지금 현재 얘를 A라고 하면 A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4팩이 얼마? 2팩, 2팩이 끝이에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B로 가는 경우는 내가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 점은 지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겠죠. 맞죠?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오면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까지 내려와서 그럼 난 여기서부터 안에 거 못 가고 바깥쪽의 길을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총 얼마? B는? 3팩에 2팩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되겠니?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거 C라고 하면 얘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점들을 안 지나고 가려면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몇 가지 방법 C는? 한 가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내가 요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맞죠? 요걸 D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돌아오면 멀어지는 거니까 내려오는 건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서 그럼 나는 여기 4개의 길을 여기 바깥쪽의 길을 가는 거지. 맞지? 그럼 D는 얼마? 3팩에 얼마? 2팩.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야 됩니다. 이게 세. 경우를 구하는 게 경우를 좀 나눠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4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더 빠르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얘를 길을 거꾸로 돌리면 얘랑 모양이 뭐예요? 같잖아요. 맞죠? 그럼 인마의 방법이 뭐 할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 요 점을 지나는 방법이랑 같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A 프라임이 되고 됐니?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 프라임. 얘가 뭐? C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얘가 D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현진이는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문제 볼 때 전체적인 거 자꾸 그 안에서 하나하나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구해놓고 나서 똑같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되겠습니까? 문제 유형상 회전하면 똑같은 거니까. 됐어요? 그럼 내가 얘를 지난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 지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먼저 가야 되잖아. 맞지? 몇 가지 방법? 2가지 방법. 그럼 요걸 지나서 여기 오면 여기서 몇 가지 방법? 2가지 방법. 그럼 몇 가지? 4가지. 그럼 마지막에 E가 몇 가지? 4가지 방법. 얘네들은 전부 다 몇 개씩 있어? 2개씩 다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되겠습니까? DB도 같은 거야? DB도 같단다. A, B. B랑 D랑 왜 같아요? 대칭되는 거에서? 근데 그것까지는 애들이 찾기 어려울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찾아도 현지 말대로 같을 거예요. 숫자가 똑같잖아. 되겠어요?
그까지 우리가 문제 풀 때 현지 말대로 그까지 보이면 좋은데 우리가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다만 찾아도 충분해요. 현지는 더 잘 찾은 거고. 되겠니? 할 수 있겠어요? 자,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지면서 공부를 하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일단 여기까지.